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이 토양 오염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MBC 경남 보도와 관련해 추진기관들이 사업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진해 웅동지구 개발 사업을 놓고 집중 질의가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자원 조사선이 취항했습니다. 첨단 장비로 우리 해역을 연구할 탐구 23호를 소개합니다. 10개 나라 주요 화상기업 600여 곳이 참여하는 한국세계화상 비즈니스 위크가 창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이 토양 오염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MBC 경남 보도에 대해서 추진기관 최고 책임자들이 사업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와 통영시의회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주체는 경상남도와 통영시 LH입니다. 새 사업 주체 최고 책임자들에게 사업 추진 의지를 물어봤습니다. 통영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1호 도시재생 사업이기도 하고요. 우리 경남에도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책임지고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일이 되기는 힘들어도 그렇게 지체되고 있는 건 아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놀아야겠습니다.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하실 겁니까? 네, 당연히 해야죠. 저희들 토지를 구입했고 여기는 이제 신화조선소인데요. 이게 복합 리조트 개발도 가능하고. 추진기관 최고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사업을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전반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재산정 결과 약 1,000억 원가량 소요가 된다. 이 내용은 뭐죠? 실제적인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은 저희는 230억, 25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조 1,000억 규모의 국책 사업 유치, 전국 유일의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사업 선정, 한국판 말매, 글로벌 문화 관광 거점이라고 에드벌룬을 띄운 게 지금 현재 봐서는 정말 헛바람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속이라보다는 진행 과정이라 보면 좋겠고요. 최대한 문제가 없게끔 저희가 기관 간 협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 의회는 특위 구성이 가능한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 SB 도시재생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토양 오염과 정화 비용 최대 1,000억 원, 민자유치 책임 떠넘기기까지 갖가지 문제가 드러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 사업. 새 사업 주체와 지역 정치권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창원 진해 웅동지구 개발 사업도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책임을 두고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올해 말까지인 사업 기간을 더 연장해 줄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민간 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한 진해 웅동 복합관광 레저단지 사업. 민간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골프장과 호텔, 스포츠파크 등을 짓기로 했지만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 지연의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진해 오션 리조트가 공사를 한 7년 이상이나 나머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창원시와 이제 우리 어촌계 그 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2039년까지인 토지 사용 기간을 7년 8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민간 사업자의 요청에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간 의견차가 계속되고 있는 데다 민간 사업자의 자기 자본 비율 미충족, 웅동지구 개발로 어업권이 소멸된 어민들의 민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상남도가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며 중재에 나선 상태. 근본적으로 좀 풀기 위해서 지금 창원시 개발공사 재구조화 내지는 재구상 용역에는 적극 찬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올해 말까지인 사업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더 연장해 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연장의 조건으로 내년 1년 내에 자기자본금 충족하는 문제하고 이행구직은 납부 문제에 대해서 상호 쌍방 간에 협의하고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조만간 창원시까지 참석하는 자리를 마련해 웅동 레저단지 문제를 좀 더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수산자원 조사선인 탐구 23호의 취항식이 어제 삼천포 신항에서 열렸습니다. 첨단 장비를 갖추고 우리 해역을 연구할 탐구 23호는 앞으로 3년 동안 삼천포 신항을 거점으로 활동합니다. 이준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가르며 첫 출항한 선박은 국립수산과학원의 탐구 23호입니다. 1670톤급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 조사선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성무원 24명과 과학자 16명이 성선해 우리 해역의 어장 환경과 수산자원을 조사하고 연구합니다. 보급 없이 최대 30일까지 우리 이지에서 항해와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탐구 23호는 심해 촬영 장치인 딥비전을 비롯한 27가지의 첨단 조사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류를 직접 채집하지 않고 수중에서 친환경적으로 조사하고 어체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기존 조사선과는 달리 탐구 23호는 360도 전방위 추진이 가능해 안정적인 정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자원 조사선은 탐구 23호까지 모두 4척, 같은 시기 3면의 바다와 먼 바다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환경 운항 설비와 첨단 조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 수산자원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조사선의 연구 자료는 허용 어획량 결정과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등의 해양수산 정책에 반영됩니다. 탐구 23호 건조에는 415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23호는 앞으로 3년 동안 이곳 삼천포 신항을 모항으로 활동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 아침에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며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이하를 보이는 곳도 많은데요. 낮에는 기온이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6도, 진주는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9도, 진주 2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운전하실 때 안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개는 아침에 해가 들면서 모두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많은 가운데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웃도는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도, 함안은 0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0도, 양산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0도, 산청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9도, 합천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농산물 가공산업도 많이 힘들어졌는데 매출이 오히려 급증한 슬로푸드 회사가 있습니다. 지역 농가와 상생하면서 판매 전략을 온라인으로 과감하게 바꾼 게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를 착즙기로 그대로 짜낸 건강한 먹거리, 이른바 슬로푸드 배즙입니다. 보통 배즙은 열탕으로 쪄서 만드는데 신선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품질 경쟁력은 자신 있었지만 코로나19 위기가 닥치면서 오프라인 판매가 급감하자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프라인 비중을 대폭 줄이고 국내외 홈쇼핑과 유튜브, 전자상거래 비중을 전체 80%까지 확대한 겁니다. 그 결과 매출은 작년보다 150%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오자마자 바로 비대면으로 빠르게 돌려가지고 벌써 저희 올해 목표액인 40억을 벌써 달성하고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배즙 진액 스틱 신상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인지도를 제품 경쟁력으로 메꿔나간 게 주요했습니다. 대기업보다 항상 중소기업 인지도가 떨어져서 판매가 많이 어려웠는데 이 제품을 드신 고객분들이 온라인상으로 너무 많이 소문을 내주시는 바람에 온라인상에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역 200여 농가와 배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지역 농가와도 상생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등락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가격을 정해가지고 납품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농가한테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과감한 판매 전략과 지역 농가와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슬로푸드 업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싱가포르와 태국, 홍콩 등 10개 나라 주요 화상기업 600여 곳이 참여하는 한국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가 창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화상 기업인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기업들은 스튜디오에 마련된 초대형 스크린에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는데요. 그 현장을 서창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지름 24m, 높이 9m 규모의 대형 스튜디오. 굴착기 2대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잠시 뒤 마케팅 담당자는 스크린을 보면서 기업과 제품 설명을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세계 최고의 건설 장비 업체인 이번에는 청소기와 가습기 같은 가전제품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각 기업에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수요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설명을 듣는 건 싱가포르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 10개국 주요 화상기업 500여 곳.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로 화상을 직접 만날 수 없다 보니 온라인 방식으로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7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동남아시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모두가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고요.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신재생에너지와 항공, 전기 등 국내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실시간 중계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불확실한 정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많은 낭비와 오류가 있었는데 이제 화교 기업의 오너, 최고 경영자들을 우리 기업인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편 이번 주말에는 국내 기업과 해외 군기관 등 250여 곳이 참여하는 방위산업전도 창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기프트하우스 시즌6 입주식이 오늘 오전 11시 합천군 삼가면 동리에서 열립니다. 미래형 사과원 아카데미 교육 개강식이 오늘 오후 2시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마련됩니다. 전국 고등 축구리그 왕중왕전이 오늘 오전 10시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펼쳐집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의령 7공면 수부마을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의령예술촌에서 아름다운 의령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한 경남의 다양한 공연과 또 전시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제22회 아름다운 의령전이 올 연말까지 의령예술촌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의령 이야기를 주제로 54명의 작가가 참여해 민화와 서양화, 사진 등 62점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제17회 권환 문학제가 오는 14일 창원 진전면 경행제에서 열립니다. 일제강점기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하는 문학 활동을 펼친 권환 시인의 문학적인 업적을 되돌아보기 위한 이번 행사는 시화전과 유택 참배, 시낭송, 문학길 탐방 등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제34회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동문 전시회인 한마전이 오는 19일부터 3.15 아트센터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오는 24일까지 엿새 동안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는 사범대 동문 52명이 참여해 수묵화와 서양화 등을 선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행정통합 등을 제안한 가운데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어제 시정연설에서 경남과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변 권한대행은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결국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되 먼저 경남과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남권 전체 발전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이 어제 끝남에 따라 오늘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범위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운영하며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는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과 대중교통 등이 과태료 부과 범위에 포함됩니다. 적발되면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령군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이동형 엑스레이와 음압 특수 구급차 등 방역 장비 구매에 3억 2천만 원, 선별 진료소와 상황실 운영 등에 약 3억 원을 투입합니다. 한편 의령병원에는 1억 2천만 원을 들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설치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진주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무형문화재 상설 공연과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밀양 주산서당과 화양정사를 도문화재 자료 670호와 671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산서당은 근대기 유학자인 금주 허채 선생이 1915년 강학소로 건축해 후학을 양성하고 성리학 탐구에 힘쓴 곳이고, 화양정사는 광주 안시 안붕원이 1840년대에 지은 가옥이며 근대 분홍계층 가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사고나 재난을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주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오는 20일부터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는 지난 2년 동안 보험금 지급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강도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보장은 제외하는 대신 익사 사망과 강력범죄 상해 등 후유장애 4개를 추가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창원 시민 22명이 시민안전보험으로 1억 2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고용과 복지, 서민금융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가 함안과 창녕, 의령에도 들어섭니다. 각 센터는 취업 취약계층과 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 업무 등을 하며 함안센터와 의령 출장소는 각각 16일과 17일, 창녕센터는 오는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하동군 화계면에 칠불사에 있는 아자방 체험관에서 불이 나 인근에 있던 스님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체험관 내부 99제곱미터를 태운 뒤 4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방지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지리산을 비롯한 국립공원 107개 탐방로를 출입 통제합니다. 통제하는 탐방로는 노고단 고개에서 장터목 구간 등 지리산 25개 구간, 덕유산 12개 구간, 가야산 1개 구간이며 출입 금지를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보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